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좀 파볼 자료는요. 그 머릿속에서 생각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멈추지 않는 거 있잖아요. 이른바 생각 과부하 상태. 여기에 대한 온라인 커뮤니티 글이랑 댓글들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해명이라는 분이 올리신 생각 과부하와 화두 수행이라는 제목의 글, 그리고 여기에 달린 적광대 선사님의 답변이 특히 좀 흥미롭더라고요. 맞아요. 그 답변 내용이 좀 생각해볼 지점이 있었죠. 네. 그래서 이 자료들을 통해서 생각이 너무 많아서 힘들 때 이걸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할지 한번 같이 깊이 들어가 보죠. 자, 그럼 먼저 해명님 상황부터 한번 볼까요? 네네. 이분이 특정 생각이 계속 반복된대요. 그러면서 마음이 막 걷잡을 수 없이 불안해진다고. 아, 그럴 때 있죠. 정말 힘들죠. 네. 그래서 억지로 막 생각을 없애려고 하거나 아니면 호흡에 집중하려고 해도 잘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게 마음처럼 쉽지가 않죠, 사실. 근데 여기서 좀 재미있는 부분이 이렇게 막 괴로운 상태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 단전이라고 하잖아요. 네, 배꼽 아래쪽. 네, 거기 의식을 모으는 데는 도움이 좀 됐다는 거예요. 아, 그건 좀 의외네요. 그렇죠. 그래서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지, 어떤 방법이 좋은 건지 조언을 구하고 계셨어요. 여기서 이제 적광대 선사님의 답변이 딱 등장하는 거죠. 아주 흥미로운 지점을 짚어주시는데 핵심은 이거예요. 생각이 그냥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에너지를 쓰는 과정이라는 관점. 아, 에너지요? 생각하는데 에너지가 된다? 네, 마치 컴퓨터가 연산 많이 하면 뜨거워지는 것처럼 우리 정신도 생각을 계속하면 에너지가 고갈된다는 거죠. 그리고 이 에너지가 생각하는 속도를 못 따라갈 때, 그러니까 에너지가 부족해지면요, 그때 마음이 불안해지고 몸까지 괴로워진다는 설명이에요. 와, 정신 상태, 에너지, 그리고 몸의 느낌,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네요. 와, 생각 이꼴 에너지 소모. 이거 되게 신선한데요? 약간 정신적인 배터리가 닳는 느낌. 그렇죠. 비유하자면 딱 그런 거죠. 그럼 에너지가 부족하면 당연히 생각을 좀 멈추는 게 좋을 텐데 뭐 해명님 글처럼 그게 내 맘대로 안 되니까 문제잖아요. 그렇죠. 그게 제일 어렵죠. 그럼 이 에너지를 좀 덜 쓰면서 마음을 다스릴 방법, 이걸 뭘로 제안했나요? 네, 그래서 나온 대안이 뭐냐면 에너지 소모가 좀 적은 대상으로 주의를 살짝 옮겨보자는 거예요. 그 예시 중 하나가 바로 화두였어요. 화두요? 아, 선불교에서 말하는 그거? 네, 뭐 이모고 같은 짧은 질문이나 문구고요. 여기서는 복잡한 생각 대신에 집중할 수 있는 어떤 단순한 대상으로 제시된 거죠. 아하. 근데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이 딱 붙어요. 뭔가요? 몸이 막 긴장하거나 경직된 상태 있잖아요. 네네. 그 상태에서 억지로 화두를 붙들려고 하면 오히려 몸이 더 피곤해지고 안 좋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어요. 아, 그러니까 화두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니네요. 몸 상태를 먼저 봐야 하는 거군요. 맞아요. 그게 전제 조건인 거죠. 혹시 화두가 좀 부담스럽다거나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더 쉬운 방법 같은 것도 나왔나요? 네, 나왔습니다. 화두 수행이 좀 부담되면 더 단순하게 그냥 호흡을 보면서 숫자를 세는 방법을 권했어요. 특히 숨을 들이쉴 때만, 들숨에만 숫자를 세는 거예요. 들숨이요? 그건 어떻게 하는 거죠? 예를 들어서 뭐 한 10초 동안 숨을 쭉 들이쉰다 그러면 그동안 마음속으로 하나, 둘, 셋 이렇게 10까지 세는 거죠. 그리고 내쉬는 숨은 그냥 편안하게 두고요. 내쉴 땐 안 세고. 네. 그리고 다음 들숨에 다시 하나부터 10까지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. 오, 되게 단순하네요. 그렇죠. 복잡한 개념 같은 거 없이 그냥 감각이랑 숫자에만 딱 집중하는 거니까 에너지 소모도 적고 몸에 부담도 덜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소개된 거죠. 이런 조언들이 다른 분들한테도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. 그 자료의 댓글들 보니까 뭐 참사랑님, 선역국님, 경우님 이런 분들이 네, 여러분 계셨죠. 해명님의 그 솔직한 경험이랑 고민에 막 공감하고 또 적광대 선사님 설명에서 뭔가 좀 실마리나 위안을 얻었다. 이런 반응이 많더라고요. 맞아요. 댓글들 보면 이게 그냥 한 사람의 고민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비슷하게 느끼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죠. 네. 당신처럼 비슷한 어려움을 겪거나 이런 해법에 관심 가진 분들이 많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. 그리고 뭐 가르침에 감사하다, 글승분 흠내라 이런 응원들도 많아서 약간 좀 비슷한 고민 나누는 그런 커뮤니티 분위기도 느껴졌어요. 맞아요. 따뜻한 느낌도 있었죠. 자, 그럼 오늘 살펴본 내용들 이걸 한번 정리해 볼까요? 네, 좋습니다. 핵심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생각이
우리 정신 에너지를 고갈시킬 수 있다는 거. 그래서 괴로움을 유발할 수 있고. 네, 그게 첫 번째 포인트였죠. 그리고 이럴 때는 그 복잡한 생각 대신에 화두나 아니면 호흡세기처럼 좀 더 에너지 부담이 적은 대상으로 주의를 부드럽게 옮겨보는 거. 이게 도움이 될 수 있다. 네, 주의 전환. 근데 부드럽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. 그렇죠.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어떤 방법을 쓰던 간에 당신의 현재 상태, 특히 몸이 얼마나 긴장했나, 이걸 살피면서 절대 무리하지 않는 거겠죠. 정확합니다. 이 자료가 결국은 정신활동, 그리고 에너지 상태, 또 신체 감각, 이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를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것 같아요. 어떤 마음 생긴 방법이든 억지로 하거나 몸이 막 굳은 상태에서 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. 이걸 보여주는 거죠.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좀 떠오르는데요. 당신은 지금 당신의 에너지 상태나 몸의 긴장도를 얼마나 잘 알아차리고 있나요? 오, 좋은 질문이네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당신에게 한 가지 더 생각해볼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. 네, 뭘까요? 아까 처음 해명님이 언급했던 부분이요. 그토록 자신을 괴롭혔던 그 생각이 역설적으로 단전 집중에는 도움이 되었다고 했잖아요. 아, 네네. 그게 참 흥미로웠죠. 어쩌면 당신의 경험 속에서도 당신이 막 떨쳐내고 싶어하는 어떤 생각이나 습관 같은 거 안에 혹시 예상치 못한 어떤 유용함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숨어 있지는 않을까요?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. 뜨끔하니까 자세를 찢어야 돼.